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에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많이 와주셔갖고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채팅창이. 이렇게 되면 제가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예. 오늘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 가장 먼저 오셨었어요. 그리고 스카이블루님 딱 오셨었고,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 울지님 너무 찾으시니까 울지님께서 조금 전에 등장을 짠 하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시작하면서 좋아요 수가 막 25개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오시면 제가 진행하기 힘들어집니다. 로나님께서 오셨고, 레피디님께서도 오셨고 지금 계시고, 피노키오님 오셨고, 은혜님도 오셨습니다. 아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헤일리님 오셔서 왜 심콩 박사냐고 의문을 가지셨는데, 강물님 거짓말을 하셔갖고 제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예. 아, 강물님 말씀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꼬아서 트위스트 해갖고 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강물님께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 케이지님께서도 지금 막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페어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소국향기님, 네, 반갑습니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더 번창하는 마음도 있고요. 더 번창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또 오시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못 할 것 같은 것이 명약관화해서 그 부분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또 방법을 강구해야죠. 까망님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연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요? 아유,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어제는 왜 날씨가 요즘 불규칙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요즘 뭐 감기 걸리신 분도 많으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낮에 더울 때는 조금 몸이 컨디션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어젠가 그제가 복이 다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 비도 더 올 것 같고 더위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꽃샘추위처럼 뭐 그 여름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조금 날씨가 샘을 내서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더 더워지는 경우도 뭐 있겠죠. 네, 미국은 그걸 인디안 서머라고 하거든요. 인디안 서머. 원래 왜 인디안 서머라고 하는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 끝나고 가을 갈 때쯤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막판에 막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 같은 경우, 시카고가 한국이랑 날씨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했던 사계절이 변화가 한국과 비슷했던 지역은 인디안 서머라 그래서 더위가 막판 더위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더위는 한참이니까요. 여러분 그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도 따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잘 지나가야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서늘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 아 소국향기님께서 검정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가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까만색이 제일, 남자들은 또 입기가, 저는 주로 입는 색이 가끔씩 이렇게 튀는 걸 입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뭐 이런 저런 밖에 뭐 이런, 사실 이 방송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뵙는 거라서 뭐 제가 공식화된 부담스러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뭐 그런 이유로 가끔씩 뭐 이렇게 좀 파격적인 컬러의 셔츠를 입긴 하는데, 주로 저는 블랙 아니면은 네이비 컬러가 많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것처럼. 구독자가 그 정도로 많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헤일리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채널이 13,000명 조금 넘어갔고 14,000명 정도 돼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해도 어, 찾아주시는 분들의 수가 거의 한정적이라 제가 막 파격적인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탐사 보도를 한다든지 뭐 자극적인 것이 아니고 소소히 여러분들 편한 분들만 오시는 거라서 구독자가 늘거나 해도 제 방송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막 오셔갖고 뭐 수백 명이 와갖고 막 채팅창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직 한참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 레피리님은 퇴근 중이시군요, 이 시각에. 아, 네, 울지님. 바닷가에 아직 캠핑 차량, 펜션에도 불야성. 아, 그렇죠, 예. 존 케이지님, 그 노란색 셔츠요? 노란색을 지금 여름이 다 가서 노란색 셔츠하고 파란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구하고 있는데, 예. 또 레피리님께서 인디언 서머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하셨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연누리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요? 아, 그거 있죠. 중요한 일, 매우 이 국가적으로 중체대한 일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려면 일단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울진님께서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올해는 꼭 실시간 방송 참여하려고 기다리셨다고. 예, 요즘 그 일이 바쁘시고 어제도 일도 많이 하시고 어제 오늘 막 힘드신 거로 제가 이렇게 전해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수님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아, 방이 여기 제일 편한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가끔 그래도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면 조금 지루해지니까요. 예. 조윤정님 어서 오십시오. 김생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스카이블루님,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 소리와 얼짱 각도죠. 역시 키포인트를 정확히 하시는군요. 강물님께서는 머리카락이 마당 빗자루 같다고. 머리카락이 제가 걱정이 마당 빗자루 같이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제 머리카락이 세모라 하죠. 세모. 굉장히 얇아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 당뇨 심할 때 탈모 심해서 탈모 방지하는 막 샴푸도 쓰고 했었다고. 많이 나아졌는데 요 머리카락 자체는 다시 두터워지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서 제발 강물님께서 좋은 기운을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방하고 저쪽 방, 지난번에 했던 방을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방송을 좀 하려고 좀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울진님 다행히 원상 회복하셨다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송중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당 빗자루 네, 좋죠. 마당 빗자루 뻣뻣하고. 예. 은혜님께서는 정확히 아시네요. 네, 강물님은 반반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어서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적응되면 편합니다. 예. 머리카락이 나이 들수록 조금씩 가늘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저만 그런 것 같았어요. 네. 헤일리님께서는 이 색감이나 이런 그 화면의 구성, 뭐 확실히 이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것 같아요. 예. 보일 듯 말 듯한 빨간 의자. 그러니까 그런 약간 마이크도 다른 걸 쓴다든지 뭐 사실은 그 세팅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예. 근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예. 머리가 왜 이러지 갑자기? 방송에서 진짜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인데 이게 갑자기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쭌쭈닝님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살이 이번 주 보내신다고 하셨죠. 예.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님. 네. 순간 머리카락이 앞에가 막 헝클어져서 당황했습니다. 그
아까 더 탐사에서 방송을 하셨죠. 그 방송 보면서 저는 좀 느낀 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은 조금 거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거의 제 수준에서의 탐사 보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헤일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물님께서는 강물님의 그 안경이라든지 모니터가 잘못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제가 까만 옷을 입는 이유가 그런 이물질이 떨어질까봐 입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누리님께서 제가 머리 만지는 거, 이거 나름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막 뭐 이렇게 제가 막 웃겨드리려고 망가지는 거 아닌 이상은 저도 말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하는데, 이젠 여러분들하고 사실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긴장을 많이 안 하고 하죠. 막 처음에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자연스럽게 막 머리 만지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편해지셨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편해지고, 그 거리가 좀 심리적인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수준에서의 탐사 보도입니다. 제 수준에서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방송 보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 네. 몇 년 정도 제주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보통 한국 사회에서의 교수로서의 인생, 교수로서의 삶, 이런 거를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교수 사회에 대해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제 방송에 오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채팅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족분이 계시거나 혹시 뭐 또 안 그러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일부, 그리고 대체적인 교수 사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비판적입니다. 네.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한 분야가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응용사회과학 같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자꾸 그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이렇게 뻥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또 잘 이해해 주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석사 과정 때, 박사 과정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들 어떤 모습을 제가 봤냐면, 이제 오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요. 제가 석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했고, 박사는 첫 번째 박사는 텍사스의 알링턴이라는 곳에서 했고, 첫 번째 박사는 제가 학위를 못했어요. 수료만 하고, 예, 건강 문제로 첫 번째 박사를 하고 좀 접었어요. 코스워크 마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박사 과정을 하려고 시카고에서 박사를 했는데, 세 군데 학교를 다닌 결과 그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에게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를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제가 박사를 2번 다 한 거 아니고, 한 번은 코스석만 했고 학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 오늘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노나라 촬영을 하면서 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그런 거예요.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예산 삭감에 대한 움직임들이 벌써 뉴스화 되어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거 뭐 내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준단다. 우리 이쪽 분야의 사회복지 예산이 줄면 이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히고 피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하냐. 우리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예산을 어디 가서 확보를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요. 일단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야, 니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보면 뭐 하겠냐.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사회적인 약자가 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니네 학교에서 아무리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밖에 나가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를테면 뭐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세종시로 가라 해요. 수업 이번 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뭐 토요일이든 다음 주 수업을 캔슬을 하든 다음 주 수업은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세종시 어디 뭐 정부 종합청사 아니면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뭐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한다. 물론 평화적으로 하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 피켓 이렇게 들고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잖아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가열차게 막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스타일은 아니고 물론 모여서 어떤 구호를 외치기도 해요. 그 모여서 거기 가서 계속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내가 하고 있는 학문 자체는 이게 학교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빛을 발하는구나.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직접 체득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특히 이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하세요. 그런 걸. 예. 전반적인 교수 분위기가 뭐랄까 나는 교수 뭐 제 방송 제 이 영상을 누군가가 어떤 교수님들 제 뭐 선배든지 후배든지 저를 아는 분들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불만이니까 저는 사실. 네. 그리고 뭐 그런 소셜 액션을 하기에는 우린 너무 교수야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김건희 씨 그 논문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제 개인 영상에서 계속 교수님들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 국민대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버티다 국민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본인 내 논문을 도둑 맞았다. 막 이러면서 등장하시고 또 무슨 각종 교수 협의회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국민대학교 교수님들이 뭐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왜 눈치를 볼까? 원래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움직여 주셔야 우리 사회도 움직이고 학생들도 움직이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훨씬 움직이는데 앞장서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저는 항상 의문이에요. 예. 저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앞장서서 뭐 김인훈 교수님 같은 분들 힘드시잖아요. 또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양문석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 사회 변혁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결집이 돼서 움직이면 그렇게 막 쉽게 탄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수직이라는 포지션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인 인식.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결집을 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면 현 정부에서도 아무리 뭐 검찰 공화국 아니면 할아버지라 그래도 함부로 못하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일단 교수 집단이 움직이면 학생들, 일단 시민사회들이 움직일 거고 나머지 국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일부 언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움직이시는 분들은 소국향기님 말씀처럼 자리 내놓을 그 자리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자리에 연연하고 뭐 저도 완전 쫄본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좀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저하고 잘 맞는 그러한 세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다 마음 비우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접자, 포기하자 이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거기서 떨어져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마음은 되게 편해요. 예. 내려놓고 사니까 마음은 편해요. 기득권 같은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뭐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좀 망가져도 좋고 뭐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제가 받은 학위 지식은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니까. 그쵸? 사회적인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끼리끼리의 문화를 즐기는 것보다는 진정하게 중요한 거는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배운 것들 그런 거 갖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예, 저 같은 쫄보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사는 거죠. 예. 스카이블루님께서 제 지금 마음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 내려놓는 게 마음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욕심 부리니까 사람들이 또 저 역시 그렇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욕심내는 것, 특히 돈 욕심내는 것 그런 부분, 예, 아주 보기가 스카이블루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좀 내려놓고 사는 그런 그게 좀 나름 매력인 것 같아요. 많이 제가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많이 가질 팔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일단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좋아져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뭐합니까? 일찍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아니 제 금고에 제 방에 금고에 지금 이 자리에 제 책상 밑에 뭐 수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못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살고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수십억 있으면 제가 불안해서 여기 잠도 못 자요. 우리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올까 봐 이렇게 막 겁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방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이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정말 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조윤정님, 제 나이 말씀드릴 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 54세입니다. 54세. 네. 그래서 존 케이지님께서는 저보다 손 아래라고 저를 꼭 형님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뵙질 못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면 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사회 교수님들도 좀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많이 이렇게 앞장서셔서 일반 시민들을 좀 이끌어 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진리를 학습을 교육을 해주시면 우리 사회가 그대로 이렇게 침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침몰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고 서울시장도 없고
구청장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결과가 물난리가 이렇게 난 거잖아요. 아까 더 탐사에서 보도한 내용 보세요. 다 휴가 가고 비 온다고 그 마포구청장은 어디 가서 전집 가서 뭐 전 먹었다는 맛있게 먹었다는 그거 올렸다가 박살나고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자기 직분에서. 예, 직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 최동석 소장님 생각납니다. 최 소장님 라이브 방송 일주일에 2번씩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소장님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송은 제 방송과 달리 새로이 알아야 할 것들, 새로운 지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는 방송이지만 소장님 시간은 가열차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대로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소장님 채널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존 케이지님 무소유가 답이다. 네, 그렇죠. 은혜님 가치관이죠 결국. 예. 헬리님 저 MBTI 뭔지 몰라요. 그 저희 어릴 때 MBTI를 저 대학교 다닐 때인가 MBTI 막 유행했었는데 저는 요즘 뭐 MBTI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MBTI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외동아들로 큰 A형에 매우 소심한 쫄보이고 트리플 A형이라는 거. 그러면 대충 나오시죠. 예. 그렇게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누리님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인사드릴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사회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좀 교수님들을 비롯한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우리 좀 지금처럼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좀 리더로서 스피커로서 많이 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더 탐사를 보고 느낀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제 몫을 못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분들 대부분은 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일 진짜 안 하시거든요. 예, 제 경험상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 한 3분 뵀고 3분 뵀다 치면 일 정말 안 하는 분들 한 30분 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은 한 10대 1의 비율로, 그러니까 뭐 한 90%라고 할게요. 그냥 90%는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하신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열성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10%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에 그 물난리 났을 때 공무원분들이 뭐 소극적으로 했다? 저는 이해돼요. 네. 대통령도 그냥 퇴근하는데, 구청장도 휴가 갔는데, 그 공무원 내가 왜 해 그걸? 예.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네, 좀 공무원분들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금 이렇게 그 상황 자체가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소국향기님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저는 직책상으로도 조금 제가 위에 있었는데도 공무원분들하고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세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특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조차도. 예. 네, 그분들이 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어떤 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느 나라나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거가 그렇게 막 액티브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미국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우 생산적이고 빨리빨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라서 그러지. 미국 공무원들은 저는 뭐 다음에 오늘은 뭐 기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게 될 전해드릴 상황이 되면 제가 경험했던 미국 공무원들의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귀로 또 듣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올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조윤정님,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데 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았는지.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알았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고 갖고 와야 되니까 왜곡된 뉴스를 계속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 귀를 멀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일단 1%도 안 되는 0.74%, 0.76%, 0.74%죠. 그 차이로라도 이겼으니까 정권을 갖고 갔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거기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거의 다 비대위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청와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을 한다, 남침을 한다라고 막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나마 이제 그런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상황 하에서도 일반 이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지. 저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남침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막 지금 난리 날 거요. 지금은 뭐 그럴 확률이 없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예,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굴러가는 것만 해도 희한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희한할 거예요 아마. 예. 지금 틀림없이 뭐 CNN이라든지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그 대표적인 언론, 외국의 해외 미국의 언론 그리고 유럽의 뭐 유명한 언론사들, 한국에 있는 특파원들은 이러한 기사들 내용에 대해서 기사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분석하고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오직 윤석열. 오직.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거. 저만 찌찌뽕 아니고요. 모든 분들의 지금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헤일리님. 네. 네. 그래서 참 맞습니다. 소옥향기님. 그래서 그 민초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가벼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땀이 많아요. 예, 땀이 많아서 여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여름이 되면 닭을 푹 삶아서 황기 같은 그런 약재라 하나요? 예, 뭐 그런 닭죽은 잘 안 먹는 편이고 그 국물 같은 걸 먹기 위해서 땀을 덜 흘리라고 닭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예. 닭 푹 삶아서 그래서 그렇게 여름을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여러분들 체질에 맞는 보양식도 좀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많이 더우니까 많이 운동 못 하실 테니까 조금씩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현명하게 이 여름을 나기를 마무리를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늘해지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뉴스도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소화해내고 버텨나가려면 우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울진님께서는 저 손의원님 그 방송에서 카메라에 윤통이랑 경통이랑 같이 안 잡히려고 지침 내려온 듯하다고 분석하기 나름이죠. 여러 가지로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지침이 있겠죠. 존 케이지님 저랑 비슷하세요? 식성이? 스카이블루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욕 타임을 갖는 이유가 본인이 욕을 못 하셔도 막 심한 욕을 못 하셔도 저희 그 채팅창에 욕 잘하시는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욕 타임에 아주 활발하게 욕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카타르시스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막 기분이 탁 좋아갖고 탁 이렇게 이 제 방송이 마무리되는 걸 느끼고 저는 같이 느끼잖아요. 저는 막 그 여러분들 욕을 중계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가 엔돌핀이 막 나와요 몸에서. 진짜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가급적 욕 타임은 자주 갖는 거로. 네. 존 케이지님도 저랑 비슷하시군요. 예. 그 체격 좋은 분, 그분 저기 그 교수 맞대요. 네. 어느 무용과 교수 맞대요. 그 반복적으로 그 여자분에 대해서 여성분에 대해서 기사화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 그 무슨 그 교수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 조윤정님도 그러시고 여러분은 다 그러시잖아요. 예, 헤일리님 욕은요 대치동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네. 몇 가지만 뭐 이렇게 연습 이렇게 하셔갖고 확 쏘아내시면 됩니다. 몇 개만. 힘으로 하는 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무슨 어떤 전공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용과 교수 맞대요. 예,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인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뭐 37분 정도가 지났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요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소식 들으셨죠?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 개정된 거. 예. 그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된다 해서 하급심 유죄 시 당직이 정지된다로 개정이 된 거. 오늘 확정해서 발표된 거.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예. 화끈한 총각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욕 타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욕 타임일 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그나마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 80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용진 진짜 의원 같지도 않은 박용진 의원이 그거 계속 꼬투리 잡고 이재명 당대표 되는 길에 그렇게 자꾸 현명한 사람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이 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미운 짓을 하네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요즘은 보기가 딱해요. 예. 울진님 더 탐사 가면 얘기 꺼내 보라고요.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1시간 방송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더 탐사 갔다 왔는데 일단 제가 가는 오늘은 제가 가는 시각이 좀 일찍 갔어요. 오늘은 보통 제가 11시쯤 가는데 그보다 조금 일찍 갔어요. 변경이 좀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뵙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제 노나라 찍는 PD님 뵙고 우리 팀장님만 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들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더라고. 많이 피곤해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뭐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들을 하시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보도를 해야 되고 탐사를 해야 하고 취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로드가 이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항상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달리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나라에서는
잠깐 스포를 해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복지 예산이 컷 된다는 걸 포함해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제가 싫은 소리를 좀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분들 70%에 해당하는, 그 70% 이상에 해당하는 당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셨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아직까지도 30%를 유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좀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방송 녹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말쯤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 나눠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좋아요 수가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동접자 수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버티고 있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수 100개를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제 수준에서의 탐사를 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인호 공주님 늦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여유 있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요거는요, 그 저한테 이러한 뭐 어떤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의 뭐 거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선생님이랄까? 제가 뭐 수업 아닌 수업을 듣는, 뭐 맨날 야단을 맞지만 그거밖에 모르냐? 어떻게? 너는 박사가 돼갖고 근데 제가 뭐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사회복지 박사인데 정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완전히 신경도 안 쓰다가 무관여이다가 최근에 관여하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팁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가까이에.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하나의 뉴스 꼭지인데, 비밀이죠. 그 완전 1급 비밀이죠. 예. 절대 발설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좀 봤더니 나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커뮤니티도 올렸던 것인데요.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 지금 경향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그 이달 여기는 8월 6일로 되어 있죠. 네, 이달 초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건진법사 외 비선 의혹 핵심 인물을 더 있다. YS계 출신 노모 씨 각종 이권 공천 인사 개입 논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가 그리고 이제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기사는 일요시사 기사인데, 거기는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진법사를 제낀, 건진법사를 내쫓은 뭐 그러한 비선 실세, 비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그 일요시사에는 N으로 나와 있어요. NC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경향신문에는 노씨로 되어 있어요. 노씨.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스승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그 자료를 좀 검색을 해보고 기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맞아요. 그 노씨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혹시 짐작가는 노씨 짐작가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닥터노입니다. 닥터노. 예. 오늘 썸네일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강물님께서 대단한 촉으로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노씨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미국 변호사,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 네, 울지님 맞아요. 노태우 아들. 이 기사에 그 인수위에 은혜님께서도 노태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인수위의 인수위원 뭐 감사인가 뭐 인수위원인가 그런 자격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 노씨가. 그래서 제가 그 인수위 20대 대통령 인수위의 명단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레피리님께서 노재헌이라고 또 딱 말씀해 주시네요.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그 직접적인 인수위에는 노씨가 없고 인수위 밑에 있는 위원회에 정치분과에 노재헌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노씨가 한 명에 한 명, 딱 한 명.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인수위의 인수위원으로 들어간 노모 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씨가 딱 한 명, 노재헌 씨예요. 근데 지금 울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재헌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동안에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18 희생자분들께 사죄하는 그 공식적인 입장도 말을 했고 사과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머리가 좀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자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동아시아 무슨 거기 재단의 뭐 이사장인가 원장인가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외교 쪽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름아름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래서 와, 제가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정말 비선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권력을 통해서 화끈한 총각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 그리고 원장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맞아요. 그 한국 변호사 타이틀은 아니고 라이선스 미국 라이선스로 나오더라고요. 미국 변호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울진님. 그래서 광주 그 찾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5.18 희생자들께 뭐 한 것들은 그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최동석 소장님께 인사만사를 듣고 나서 제가 배운 건데 사과하고 한 건 그 사람이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그냥 말로 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저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인가 원장인가를 타이틀을 갖고 뭐 중국 쪽과의 어떤 외교적인 자리에서의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외에 외교석상 외교부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 사람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재헌 씨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뭐 반드시 그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제가 딱 저희 스승님한테 얘기를 딱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사에 NC와 노씨라고 나와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대통령 인수위원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인수위로 확인해 보니까 노씨는 딱 한 명이야.
노재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경향신문 기사로만 보고 제가 그냥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재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간에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 그 오늘 살펴봤던 그 비선의 그 실세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된다는 기사의 주인공으로서의 노재헌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물 누구든지 비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정도로 이 저쪽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비선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지금 뭐 건진법사라든지 그 무슨 뭐 어디 무슨 황 사장이라든지 그 뭐 무슨 그동안 나왔던 그 비선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전 대통령의 아들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제 생각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급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아니, 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비록 나이는 노재현 씨가 65년생이니까 나이가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그간에 이들이 주고받았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건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철 씨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라를 쥐락펴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재현 씨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무슨 동아시아 문화센터의 이사장이다라는 뻔한 직함 같은 거 갖다 내놓고 실제적으로는 비하인드에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현 정권의 어떤 그 권력의 실세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경향신문에서의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 NC 노 씨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악을 하고 있냐면 경찰과 언론 쪽이래요. 예. 경찰과 언론 쪽을 확실하게 틀어잡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경찰하고 언론 쪽을 잡을 정도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잡고 있고, 그러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찰과 언론이 아무리 그래도 경찰과 언론을 컨트롤할 정도면 굉장히 파워풀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지, 이거 그냥 보통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법사 수준은 아닌 거로 생각이 딱 되는 거죠. 은혜님께서 이 추론이 사실이면 제 백그라운드 확실하죠. 제 스승님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딱 뭐 헤일리님 뭐 그래도 이 나라 제대로 돈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돌려놓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요. 예. 뭐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 음모들이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 수준에서의 탐사보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위의 비선들이 이제 뭐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 노재헌이라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아들, 지금 완전히 잠수 타 있는 이 노재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 우리의 그 윤석열 정부가 망가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스승님의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냥 스승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아니구나. 미국 갔다 와서
그건 미국 갔다 와서 아니고 2016년, 2017년 그때쯤에 이 스승님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2016년, 2017년에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진님께서는 정용진과 전두환 아들도 경 정권과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카더라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노재현 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뉴스피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카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의심을 하시고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2017년에 존 케이지님 일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한번 담아 두시고, 제가 그때 저희 스승님과 저 사이의 대화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2016년, 2017년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그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검사들과 그간에 친했던 여자친구인데, 지금 현재 그 여자친구하고 그 검사가 살고 있는 부인이라고 했나 여자친구라고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커플이,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지금 현재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검사가 지금 자기 부인인지 여자친구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선배 검사의 여자친구여서 만나게 돼서 이 여자랑 뭐 만나게 됐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2016년인가 2017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스승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대한민국 검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좁아터진 그 검사 세계에서 어떻게 선배 검사랑 사귀다가 그 후배 검사랑 결혼을 하냐,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웃기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5, 6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스승님의 말씀을 거역을 못 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면 요즘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일단은 들어요. 저는 정말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집단에서,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보니 추론이 가능하더라. 그렇죠, 레프리님 대박이죠 이게. 존 케이지님 헐. 예. 그러니까 심진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급 정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 다 말도 안 해줘요. 가끔씩 오늘처럼 이렇게 한두 개 하나씩 이렇게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씩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있어요. 예, 맞아, 이게 모자이크가 딱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저의 하나의 시나리오가,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조만간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들 책임지고 구독자 10분씩 좀 모아주세요. 다른 데 말고 요 심경수 TV에 심경수 TV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심경수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요 심경수 TV 한글
지금 현재 요 방송 나가고 있는 심경수 TV, 영어 TV 아니고요. 요 한글 심경수 TV 여기로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라이브 방송은 저 채널 통해서만 제가 할 예정이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님, 제 능력이 아니고요. 네, 저희 스승님 능력입니다. 네. 백두산 천지님, 이런 정보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스승님이 깐깐해서요, 다 알려주잖아요. 자기 혼자 뭐 알고 있는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또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좋아요 수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117 분께서 좋아요 찍어주셨고 동시 시청자 수도 65분 이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고날고날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헤일리님. 네, 오늘은 그 분위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오늘 또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바이바이송이라고 할까요? 바이바이송? 굿나잇송? 네, 굿나잇송으로 할게요. 굿나잇송, 제가 오늘 준비한 굿나잇송을 여러분들께 여러분 작은 탐사TV라고 스카이블루님께서 또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백두산 천지님, 저만 제자할 겁니다. 네. 헤일리님, 네, 노래는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의 노래방 18번입니다. 요 노래는, 네, 요 노래는 유일하게 제가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째 노래방을 가보지 못하니까 저 혼자 가끔 운전하면서 혼자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더 탐사 녹화하러 다녀오면서도 혼자서 목 놓아 불렀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문득 오늘 느낌에 여러분들과 이 노래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굿나잇송으로 오늘 저의 노래방 18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내일도 또 흥미로운 기사 몇 가지와 편안한 내일은 제가 가급적 우리 특별한 뉴스가 없는 한 헤일리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으로 굿나잇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하기에는 너무 밤이 늦어서요. 저희 부모님 다 깨십니다. 네. 다음에 낮방송하면 낮에 한번 라이브로 해볼까요? 예. 어쨌든 요 노래는 저의 18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끝나는 시각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어쩝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굿나잇.